아프가니스탄의 쿠나르 지역에 3대 미 공군 소속의 험비들이 지나간다. 그중 한 대에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CEO 토니 스타크가 미군 병사들과 같이 탑승에 동행하던 중이었다. 병사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며 별탈 없이 지나가던 중 테러리스트들의 기습 공격을 받는다. 이로 인해 토니를 호위하던 미군 병력들은 모두 전멸하고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피해 차량 바위 뒤에 숨은 토니 앞으로 날아온 포탄이 폭파하여 토니는 몸에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게 되고 정신을 잃는다. 얼마 뒤 토니의 얼굴엔 천이 씌워져 있고 그의 옆에선 테러리스트들 이 대본을 읽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토니의 얼굴에 씌워진 천을 벗겨낸다.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랍당하기 3일 전 토니의 대학 동창인 공군 중령 제임스 로드는 그의 부탁을 받고 시저스 호텔에서 아포지상 시상자로 나와서 토니에게 트로피를 전달하려 했으나 토니는 시상식이 열리고 있을 당시엔 카지노에서 한창 돈을 따는 중이었기 때문에 토니를 대신해서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부회장인 오베리아 스탠이 트로피를 받는다. 로드는 시상식 후 카지노에서 놀고 있는 토니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트로피를 전해주고 헤어진다. 토니는 그걸 로마군 코스프레한 남자에게 버리고 간다. 로드와 헤어져 나오는 토니에게 베니티 페어의 기자인 크리스티인 에버하트가 인터뷰 요청을 한다. 기자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토니는 이에 응하여 군수연구기금의 의학 발전 등 여러 가지 기여를 한다며 능란하게 인터뷰를 하고 그녀와 말리부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원 나잇 스탠드를 즐긴다. 자비스의 안내 음성을 듣고 깨어난 크리스티는 저택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토니의 비서인 페퍼 포츠에게서 옷을 전달받고 돌아간다. 크리스틴이 돌아간 뒤 페퍼는 지하 작업실에 있는 토니에게 이를 알려주고 그에게 부동산 매입과 MIT 강연 등의 스케줄을 전달하고 아프가니스탄 출장을 가야 한다고 채근한다. 토니는 로드와 같이 전용기를 타게 되는데 전용기 안에서 둘이서 함께 사케를 마시고 스튜어디스들의 댄스를 보면서 출장길에서도 신나게 논다. 토니는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 기지에서 리펄서 기술을 활용한 미사일인 제리코를 소개하며 세즈를 뛴다. 그리고 전부 다 사면 술은 사은품으로 증정한다는 드립을 친다. LG폰을 사용한다. 그리고 미사일 소개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랍되고 만 것. 토니가 정신을 잃은 사이 토니처럼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랍되어 있던 호 인센이 테러리스트들의 지시로 수술을 해서 심장의 포탄 파편 거의 대부분은 제거하나 심장에 여전히 일부 파편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토니의 흉부에 자동차 배터리를 연결한 전자석을 심어둔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토니는 자신의 몸에 전자석이 박혀있는 걸 보고 경악한다. 이때 옆에 있던 인센에게 전자석이 박힌 경위를 듣고 기념품으로 몸에 박혔던 포탄 파편도 받고 자신이 갇힌 동굴 벽에 있는 CCTV를 발견한다. 그때 테러리스트들이 다짜고짜 토니와 인센이 갇힌 굴에 들어와서 제리코 미사일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한다. 토니는 거부했지만 결국 끌려가 물고문을 받는다. 이때 순간적으로 아크 리액터를 떠올리고 거짓으로 미사일을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건네받는다. 그리곤 따로 팔라듐을 모으기 시작한다. 인센의 도움을 받아서 손으로 아크 리액터의 줌을 투닥투닥해서 주조해내고 인센의 이름을 이제야 물어보고 가슴에 박혔던 전자석을 이걸로 교체한다. 인센은 자신과 토니를 납치한 테러리스트 조직의 명칭이 텐링즈라고 알려주며 당신의 중요한 고객들이라고 덧붙인다. 토니는 나머지 자재들을 이용해서 슈트를 만들기로 하고 테러리스트들이 알아보지 못하게끔 여러 장의 기름 종이의 설계도를 그려 겹쳐서 인센에게 보여준다. 두 사람은 작업실에서 최초의 아이언맨 슈트가 되는 마크 1 슈트를 테러리스트들 모르게 몰래 제작하고 공학적 지식이 없는 테러리스트들은 처음엔 미사일을 만들고 있게 건이 넘어가나 갈수록 토니와 인센이 만드는 것이 미사일과 영단판인 것을 알게 되자 테러리스트들의 두목인 라자가 토니와 인센의 작업실에 난입하여 내일까지 미사일을 만들어내라고 협박한다. 탈출하기까지의 시간이 촉박해지자 둘은 서둘러 슈트를 조립한다. 본래 계획은 토니가 슈트를 착용하고 인센을 엄호하며 나오는 것이었으나 토니가 슈트를 착용하는 동안 CCTV로 작업실을 감시하던 라자가 토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부하 둘을 보내 토니의 행방을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이 테러리스트들은 작업실 문을 무리하게 열고 들어오려다 토니가 설치해둔 부비 트랩이 폭발하여 직사하고 이에 당황한 라자가 모든 부하들을 다 작업실로 보내자 인센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들의 총을 주워들고 동굴 밖으로 총을 난사하며 테러리스트들의 주의를 끌다가 라자의 부하들과 동굴 입구에서 맞닥뜨린다. 마크 1이 기동을 시작하면서 작업실 내부의 전력을 다 잡아먹게 되어 작업실 내부의 조명들이 꺼지고 어두워진 작업실로 테러리스트 셋이 들어와 상황을 살피다 호되게 당한다. 토니가 마크 1을 입고 성큼성큼 동굴 밖으로 나서며 테러리스트들을 때려잡는 모습은 사뭇 공포영화스럽기까지. 중간에 팔을 휘두르다 동굴 벽에 슈트에 팔이 끼이게 되는데 이때 테러리스트 한 명이 근거리에서 권총으로 토니를 사살하려 하다가
오히려 총알이 토니의 슈트에 맞고 튕겨져 나가는 바람에 그 테러리스트가 헤드샷을 맞고 사망한다. 그렇게 빠져나오던 도중 토니는 동굴 입구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진 인센을 발견한다. 10일 인센은 소생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가족이 기다릴 테니 같이 나가자는 토니에게 인센은 내 가족은 전부 죽었고 가족과 만나는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라며 유언으로 토니에게 삶을 낭비하지 마요, 스타크. 라 말해주고 사망한다. 인센의 임종을 함께한 토니는 빡쳐서 동굴 밖에 모여있던 테러리스트들의 총탄을 가볍게 막아내고 역공을 펼친 다. 수적 열세에 밀려서 슈트도 조금씩 망가지긴 하지만 양쪽 팔에 장착된 화염 방사기로 테러리스트들의 기지를 싸그리 불태우고 주변에 널린 포탄들에 불을 붙인 다음 초보적인 비행 기능을 활용해 폭발 직전에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다만 비행 시 조종이 되지 않아서 사구에 꼬라박으면서 마크 1이 박살나게 된다. 그렇지만 다행히 토니는 오른팔만 부러지고 멀쩡하게 사막을 헤매다가 로드가 데리고 온 미군들에게 구조된다. 3개월간의 피랍 생활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온 토니는 자청하여 기자회견을 연다. 그 전에 버거킹에 들러서 해피 호건에게 치즈버거를 사오라고 시킨다. 오베디아는 돌아온 토니를 맞아주며 기자회견장 연단에서 다 같이 앉아서 진행하자며 기자들을 바닥에 앉힌다. 토니는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어가는 미국 젊은이들을 보고 뭔가에 결심하였다면서 좀 더 사회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군수 산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다. 오베디아는 기자들을 진정시키고 회사 내에 있는 아크 리액터 앞에서 토니를 만난다. 오베디아는 토니에게 우유병 산업이라고 할 거냐며 따지다가 토니의 가슴에 있는 아크 원자로를 보고 나서 토니에게 이걸로 주주들을 구슬리자고 제안한다. 토니는 그 자리에서 당장 뭐라고 답은 하지 않는다. 자신의 거처인 말리부 저택으로 돌아온 토니는 매드머니를 시청하고 있던 페퍼를 불러 가슴에 있는 아크 리액터를 교체해주는 걸 도와달라고 한다. 리액터를 교체한 후 페퍼는 빼낸 옛 아크 리액터를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고 토니는 버리거나 태우거나 알아서 하라고 한다. 토니는 로드를 찾아가 1987년 봄 방학 때 여장한 것을 파일럿들에게 까발리고 그에게 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지만 로드에게서 자네가 해야 할 것은 군수 산업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란 대답을 듣고는 그냥 돌아온다. 이후 토니는 자비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비밀리에 마크 1 슈트의 후속작인 마크 2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선 얼굴에 부상을 입은 라자가 부하들을 동원해 마크 1의 잔해들을 회수한다. 토니가 한창 마크 2 슈트를 설계하고 리펄서 장치를 달아 시험하려던 때에 페퍼가 작업실로 내려와 무기는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면서요? 라 묻자 비행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 둘러대고 주주들과 만나고 온 오베디아에게서 나서지 말고 가만 있으란 말을 듣는다. 오베디아는 토니의 작업 상황을 보고 싶어 하나 토니는 공개를 거부하곤 작업을 계속한다. 토니는 작업실에 있는 로봇 팔들을 까대면서와 함께 작업하며 마크 2 슈트의 팔다리 부분을 먼저 만들어서 비행 테스트 16를 여러 차례 거듭한 끝에 마크 2를 완성한다. 자비스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말리부 해변에서 마크 2를 착용하고 시험 비행을 하던 토니는 SR-71의 고고도 비행 기록을 깨보기 위해 계속 상승하다가 슈트가 얼어붙어 하마터면 요단강 익스프레스에 오를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한다. 저택으로 돌아올 때는 지붕 위에서 리펄서 출력을 정지하는 바람에 소장하고 있던 네마 승용차 한 대를 깔아뭉개기도 한다. 시험 비행이 끝난 후 토니는 유리에 담긴 구형 리액터를 페퍼로부터 선물 받는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텐 링즈는 회수한 마크 1의 잔해들을 모아 복원하는 데 성공한다. 토니는 고고도 비행 시의 결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슈트의 재질을 골드 티타늄으로 교체하고 뉴스에서 자신이 PTSD로 입원해 본인 이름으로 주최된 소방관 자선 행사에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비스에게 자신의 3번째 아이언맨 슈트인 마크 3가 온통 금색인 걸 보고는 소박하고 티 나지 않게 정열적인 빨간색을 섞어서 도색하라고 이르고는 소방관 자선 행사에 나간다. 자선 행사에서 콜슨 요원을 만난 토니는 인터뷰 일정을 조절한다는 핑계를 대고 페퍼와 춤을 춘다. 여기서 우리는 토니의 개인 정보를 페퍼가 전부 관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춤춘 뒤 묘하게 키스까지 갈 뻔한 분위기에서 페퍼의 마티니 주문을 대신하러 간 토니는 크리스틴 기자를 다시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서 인센의 고향인 굴미라가 텐 링즈한테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토니가 군수 산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뒤에도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토니는 오베디아에게 따졌지만 오베디아는 이미 법원 가처분 명령까지 신청해 놓고 토니를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려 한다. 뉴스를 통해서 굴미라 지역의 참상을 더욱 자세히 보게 된 토니는 새로 제작된 마크 3 슈트를 착용하고 즉시 굴미라로 향한다. 굴미라에선 텐 링즈의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들에게 총질하며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있었고 현장에 도착한 토니는 리펄서 건 등의 마크 3에 내장된 무기들로
테러리스트들을 쓸어버리고 텐 링즈가 가지고 있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즈의 무기들을 파괴하며 돌아다닌다. 토니가 텐 링즈의 무기들을 박살내는 동안 미 공군이 굴미라 지역에서 이상한 비행체를 발견하고 F-22이기를 출격시킨다. 상황을 보고받은 로드는 토니에게 연락을 취하고 토니는 드라이빙 중이라거나 조깅하는 거야라며 자신의 행위란 걸 알리지 않는다. F-22들에게 쫓기던 토니는 사고를 쳐서 일기를 추락시키고 추락하던 중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죽을 뻔한 조종사를 구해준다. 그리고 나중에 로드에게 자신이 직접 무기들을 파괴하고 다녔다고 알려준다. 굴미라에서 일어난 공군기 추락은 훈련 중 사고였다고 로드가 방송하고 이를 보고 있던 오베디아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디론가로 간다. 한편 굴미라에서 돌아온 토니는 슈트를 벗는데 애를 먹고 이 모습을 페퍼에게 들킨다. 한편 텐 링즈의 막사에 누군가가 도착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오베디아 스탠이었다. 22톤이 몰래 이들과 뒷거래를 하여 무기를 납품하던 자가 바로 오베디아였던 것이다. 오베디아는 라자의 안내를 받아 토니가 만들었던 마크 2를 직접 보게 된다. 라자는 오베디아에게 이런 거 대여섯 개면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다며 계속 거래하면 설계도를 선물로 준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오베디아는 국소 마비 장치를 발동시켜 라자를 마비시켜 버리고 내 놈들에겐 기술은 사치야 라고 일갈하며 동행한 경호원들에게 라자의 부하들을 사살하라 명하고 회사에 있는 대형 아크 리액터 밑에 16구역에 비밀 연구소를 만들라고 지시한다. 마크 3를 수리하던 토니는 페퍼에게 오베디아의 밀거래 내역을 구해다 줄 것을 부탁한다. 페퍼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토니가 내가 무기 팔아 돈 챙길 땐 옆에서 챙겨주더니 나 때문에 위험해진 사람들을 돕겠다 니 떠난다고? 라고 말하자 결국엔 돕는다. 페퍼는 몰래 오베디아의 집무실에 들어가 그의 컴퓨터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던 중 텐 링즈에게 잡혀서 협박당하는 토니의 영상을 보고 토니가 잡힌 것에는 배후에 오베디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보를 받던 중 오베디아가 집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들킬 위기에 처하지만 스크린세이버를 작동시켜 현장에서 들키는 건 피했다. 그리고 USB에 이 정보들을 다운받고 무사히 빠져나와서 콜슨 요원과 만난다. 오베디아는 자신이 만든 슈트에 필요한 아크 리액터를 만들기 위해 회화 연구원들을 다 달아나. 토니 외에는 아크 리액터를 제작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말리부 저택에 들어가 국소 마비 장치로 토니를 무력화시킨 뒤 아크 리액터를 뽑아간다. 한편 로드는 페퍼의 요청으로 토니의 안부를 확인하러 가고 페퍼는 쉴드 요원들과 같이 16구역 조사에 나선다. 오베디아는 자신이 개발한 슈트인 아이언 몽거에 아크 리액터를 연결하고 마비되었던 토니는 페퍼가 남겨둔 구형 아크 리액터를 간신히 장착하는 데 성공한다. 페퍼와 콜슨을 비롯한 쉴드 요원들이 16구역에 들어오자 오베디아는 아이언 몽거에 탑승한다. 이때 기운을 차린 토니도 로드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서 마크 3을 착용한다. 오베디아는 쉴드 요원들을 쓸어버리고 페퍼를 죽이려 하지만 때마침 도착한 토니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고속도로에서 한바탕 결투를 벌인다. 그러나 동력이 약했던 토니가 일방적으로 밀리게 되고 이에 토니는 마크 2를 테스트하던 기억을 떠올려 공중으로 올라가고 오베디아도 쫓아와 토니의 다리를 잡는다. 하지만 마크 3와 달리 아이언 몽거는 결빙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토니는 여유 있게 아이언 몽거를 떨군다. 그 후 마크 3의 동력도 다하여 회사 건물 옥상으로 떨어진 토니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오베디아의 기습을 받아서 곤경에 처하고 페퍼에게 대형 아크 리액터를 폭주시킬 것을 부탁한다. 토니는 플레어로 오베디아의 시야를 잠시 무력화시킨 뒤 아이언 몽거의 중요 장치들을 망가뜨려 노드나 오베디아에게 붙잡혀 아크 리액터 위의 유리 천장으로 나가떨어지고 오베디아는 토니에게 무차별 사격을 퍼붓지만 조준이 되지 않아서 치명타를 주지 못한다. 토니는 페퍼에게 아크 리액터를 폭주하라 지시하고 페퍼는 토니 자신도 죽을 수 있다며 만류하다. 결국 폭주시킨다. 아크 리액터에서 에너지가 뿜어나오면서 가벼운 토니는 옥상 구석으로 튕겨나갔고 무거운 오베디아는 그 에너지를 정면으로 맞게 된다. 게다가 시스템이 고장나 몸체를 개방하고 있었기에 맨몸으로 에너지를 뒤집어 쓰게 되고 기절, 아크 리액터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크 리액터가 폭발하는 바람에 결국 사망한다. 다음 날 콜슨 요원은 토니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토니는 페퍼에게 대시를 하지만 페퍼는 토니와 춤추던 날 혼자 남겨진 것 때문에 이를 튕긴다. 토니는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을 낭독하려다 크리스틴의 질문을 받고 횡설수설하고 로드가 써준 대로 읽어 라고 하자 콜슨 준 메모를 들고 있다 내려놓고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아이언맨입니다. I am Iron Man.